책 보셔도 돼요. 책 안 봐도 돼요. 우리는 표준 안 하는데. 자, 일단 수원이랑 수투의 차이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수원이 더 좋아요? 수투가 더 좋아요? 둘 다 싫죠?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정말 설명할 때도 선생님 이 파트를 내가 그 어머님들 보고 써놓겠는데 선행을 왜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잘하려고? 잘난 체하려고? 그거보다 좀 우리나라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보고 가면 다른 애들 다 보고 오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도 그런 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옛날에 학교 교수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기관적으로 그리고 교육대학원 나왔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아시는 분이 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다 배워봤잖아. 알고 왔잖아. 라고 하고 수업을 하세요. 교과서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러니까 문제집의 양의 진짜 3분의 1도 안 되는 교과서로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교과서는 되게 적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공포영화 좋아해? 선생님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수학은 그냥 공포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공포영화 처음 보면 무섭죠. 똑같은 영화를 두 번 보면요 조금 덜 무섭죠. 내용이 뭔 얘기인지 아니까 세 번 보면요 제가 죽어 제가 죽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유추하고 이럴 필요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 번 보면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원이랑 수투의 차이는 수원은 지수로고 보기 함수, 산학함수, 보호산학함수, 수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수를 모른다고 해서 산학함수를 모르진 않아요. 그죠? 영향이 없죠? 산학함수 모른다고 수열을 못 풀진 않죠. 물론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수투는 최근에 들었다면서요. 앞에부터 모르면 뒤에 아무것도 못해요. 미분 모르면 적응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수투는 선생님 수투 처음 갔을 때 얘기하거든요. 빠지지 마서 그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이트 이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전형적인 이과생이라서 수학과 출신이거든요. 전형적인 이과생이라서 수투가 더 재밌었어요. 자, 수원할 건데 오늘은 지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건데 아마 지수로까지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지수 계산 잘해요? 자, 일단 수원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정의, 다른 얘기로 하면 개념을 기억해 주세요. 수학은 은근히 하다 보면 저게 왜 저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분은 외워서 그냥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하나는 더 뭐냐면 조건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저 조건을 잘못 읽어서 문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줄래요? 자, 지수를 할 건데 얘기했어요. 조건이 중요하다고. 자, 지수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죠? 뭐야? 이거요. A의 n 제곱은 A다. 몇 개 곱한다? n개 곱한다. 이게 정의죠. 그런데 중학교 때 분명히 앞에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 앞에 A가 그냥 수야. 그리고 n은 자연수야. 이런 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런 걸 생각보다 좀 무시하고 살아요. 문제 풀 때,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쓰라는 건 실수를 얘기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왔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해볼 거야? 지수법칙이 있죠. 잘하죠? 어려운 분은 수원에서 지수랑 로그 할 때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계산을 좀 빨리 해주세요. 연습을 많이 해서. 저게 진짜 잘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나중에 볼게요. 첫 번째. 쓰기 전에 조건을 쓰셔야 돼요. 뭐라고? A랑 B가
수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처럼. 그 다음에 m과 n이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m 플러스 a다. 다 아는 거죠? 뭐예요? 뭐 쓸 거 없어요. 안 써도 돼요. 다 아는 거죠? 첫 번째 게 m개, 두 번째 게 m개니까 전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정의대로. 오, 다 아는구나. 약간 지겨워하는 거보다. 좋아요. 이따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죠? 곱하죠.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a의 m제곱의 n제곱을 이렇게 할 건데, 요게 n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1번에서? 지름끼리 더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몇 개? n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모르게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자, 여기 n제곱이면 n제곱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얘기할 게 있는데 교환 법칙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신 이렇게 들어가요. 가장 까다로운 게 이 녀석이죠.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왜요? 만약에 m이 n보다 크면 그냥 빼고 같으면 1 뒤에 게 더 크면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알고 계시죠? 예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알아서 지금 재미없으니까 다 졸고 있죠. 자, 다음 거 볼게요.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이따 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배운 걸로 하나 해볼까요?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니까 A의 제곱근 무슨 뜻이에요? 대신 A가 n보다 크다? 이렇게 뜻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이거예요? 뭐지? 뜻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죠. 이 대답이 나와야죠.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가 뜻이어야 돼요. 얘는 제곱근에 같지 않고 저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건 다 알고 있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좋아요. 그러면 거듭 제곱근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n제곱근이 A의 조건 없어요. A의 n제곱근은 그럼 뜻이 뭘까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의대로. 자,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수체계 뭔지 알죠? 우리가 배운 수체계 가장 큰 수체계 뭐예요? 고1 때까지 실수? 복수. 맞죠? 네. 복수. 그래서 요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예요. 이게 왜 n제곱근이냐면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여기 근이 몇 개 있어요? 복소수네.
구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n이 있는 거예요. 다 못 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n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실근이죠.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솔직히 복소수 개념을 쓰는 데가 따로 있고 대부분 그 이후부터는 계속 실수해서 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근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 n제곱근 a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고 싶어요. 그죠? 조건이 또 있어요. 이렇게 a 양수, b 양수. 첫 번째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한다. 그러면 n제곱근 a, b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걸 같은 우산을 쓴다고 해요. 같은 우산이면 그냥 같이 써.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죠. 포함돼서 n제곱근 b, n제곱근 a를 하면 n제곱근 b분의 a가 된다. 어차피 0이 아니니까 돼요? 왜 양수인지는 알죠? 음수가 됐을 때. 자, 기억 하나 볼까? a가 음수, b가 음수면 하나만 할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했어요. 조건이 중요하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조건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런 애들 있죠. 우리가 만약에 n 제곱근의 a를 전체 n 제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양수면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제는 안 낼게요. 이따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np 제곱분의 a의 np 제곱은 바깥에 안에 거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n 제곱분의 a의 n 제곱 형태가 되죠.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언제? 통분할 때. 여기 예를 하나 선생님 써놓을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세제곱분에 2의 4제곱이 있고 제곱은 맞았다 너무 곱하기 이런 애가 있어. 여기 2가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2도 쓰면 안 되는데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요? 통분시켜주는 거죠. 가깝게. 밖에 우산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2를 곱하자. 그러니까 6제곱근의 2의 4제곱. 여기도 6제곱근의 2의 9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걸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이거 잠깐 이거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건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거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죠. 지금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A의 n 제곱근 대신 n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 중 실근의 개수는 이런 게 있어요. 본 적 있죠, 이 문제? 있을 텐데? 이거잖아요. 요거 중에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분명히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얘가 수능 유형, 지금에는 내신 유형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또 물어볼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n이 짝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눌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여기는 x의 4제곱을 했는데 16이야.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죠.
실근 몇 개? 2개. 괜찮아요? A가 0이야. X의 100제곱을 할 거야. 짝수잖아요. 짝수잖아요. 여기 0이라고. 그럼 여기는 0밖에 없죠. 맞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나요? 네, 한 개. 이게 0이 100개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소심하게 가자.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없죠. 두 개 하나에 0 이렇게 되죠.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풀수에 또 나눌게요. 자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3 홀수죠? 여기 양수가 와야 돼. 그래서 1 넣을게요. 너무 소심한가? 아무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실근 하나 혹은 2개 그리고 실근 이렇게 나오죠? x의 1001 제곱이 0이다. 맞아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음수? 홀수? 음수? 확인하시고 그럼 얘는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근 하나 혹은 2개 여기도? 잘 나눠받았죠? 3개를 2개 하나에 걸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기억해요. 요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수1이랑 수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수상에서도 잠깐 써먹었던 건데 어떤 방정식 fx는 0 또는 요거에 실근 또는 실근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를 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만약에 우리 일부분해만 되면 되게 땡큐지. 고맙지. 고민 안 해도 돼요. 2차 방정식이야. 한 변씩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3차 뭐 배우겠지만 직사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근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충이에요.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x는 0. y는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녀석은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요. 왜 우리가 fx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 2차 방정식을 쓸 건데 인수분해 안 돼. 뭐 물론 분해 공식을 쓰겠죠. 근데 내가 y는 요거를 그렸더니 얘가 이렇게 지나가. 근 2개니까 얘도 실근 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많이 써먹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큰 그림이야.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 있죠. x는 n제곱은 a다. 맞아요? 이렇게 갖고 올게요. 이거에 실근의 개수를 놓고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로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n이 짝수예요. 즉 제곱
제곱 이렇게 가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차차 점점 좁아져요. 여기다가 y는 a, a가 양수는 하나, 둘, 오, 두 개. y가 0, 즉 a가 0이 오, 하나, 여기 하나. y는 a인데 음수 안 만나죠? 제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두 번째, 뭐 시험을 보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홀수. 그럼 y는 x 빼고 세제곱, 다섯제곱. 많이 그려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게 y는 x 3차, 5차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한쪽 끝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y는 a 양수 한점, y는 0, 얘가 a 한점, 얘가 y는 a 음수 한점. 그러니까 여기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생각보다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잠깐 간략하게 써볼게요.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 해봅시다. 자, 여기 두 개, 하나, 여기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돼 있죠?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 지금은 내신에 많이 나오는 기출 유형 문제. 근데 이제 이게 난이도에 따라 계속 바뀔 거고, 어떤 애들이랑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얘랑 만나냐, 얘랑 만나냐, 얘랑 만나냐에 따라 얘가 달라서. 자, 저기서 x n제곱은 a에 실근의 개수를 f n, a라 정의할 거예요. 이쪽에 보면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없네.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기억 1번 만나 틀리나를 고민해보세요. 뭐 어렵다. 맞아요? 왜 고민해요? 바로 제자리 나가야 될 텐데. 맞죠? 분명 끄덕끄덕 나왔어요. 자, 뭘 느꼈어요 방금? 바로 안 되네?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이래요. 여기까지 되게 쉬웠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내가 예를 다 들어주고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두 개 하나요? 하나. 그쵸?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한 줄로 바꿔버리면 머릿속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지 하고 그치 여기가 n이네, 여기가 a네, 짝수네, 양수네, 그럼 두 개네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제의 알고리즘을 머릿속으로 해보지 않은 이상은 돌아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돌아가는 게 귀찮으면 이 문제를 버려야 돼요. 내가 못 풀어가는 거죠. 누가 이해시켜줄 때까지. 그래서 내신이랑 모의고사랑은 옛날에는 이만큼 차이였으면 지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시험 보게 되면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를 쓰니까. 자, 더 해볼까요? 두 번째. F에 K 콤마 이거 너무 어렵다. 3 콤마 K 얼마예요? K는 그냥 실수 1이죠? 여기가 홀수면 여기 뭐가 와도 1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 봤죠?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하잖아요. 이게 기억. 이 정도에 나오는 제일 쉬운 거. 내가 선생님 그렇게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거. 기억 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은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시그마 배웠죠? 오. 예비 구해도 나는데? 자,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F에 이렇게 씁니다. 얼마일까요? 이제 미리. 수출을 배웠으면 그 다음밖에 넘어가도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되겠죠? 봐봐요. 넣어보면 F에 2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0. 3 넣으면 뒤에 뭐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야? 1. 그 다음에 4 넣으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0, 1, 0, 1 이렇게 가서 끝이 0을 끝나죠? 4예요? 3, 5, 7 이런 식의 문제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이건 그냥 요거 하나 알려주고 기본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단계를 낮추면 요게 한 2단계 1단계가 그냥 기본 문제 2단계 정도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면 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아니 이런 형태의 유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 버전 문제 풀 때 조금 더 이해가 쉽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선생님이랑 여러 번 할 거예요. 됐나요?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책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풀어봤을 텐데.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뒤에 가서.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가볼까요? 지수로 다시 가볼까요? 거듭작업은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계산하는 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로그도 마찬가지. 웬만하면 외우지 말고요. 익히세요. 외우는 거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외우는 건 따로 외우라고 얘기할게요. 자,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서 지수, 법칙이에요. 자, 뭐라고요? A랑 B는 이제 실수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요걸 거고 아까 적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지수가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타이틀이 확장이.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한테 내가 풀어봐라고 하면 다 풀어요. 근데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첫 단계는 지겨운 거보네. 다 나오네. 물어봐야지. 자, 지수가 정수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가 몇 개 필요하죠? 뭐야? A 0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누구야? 대신 N이 양의 정수. 자연수.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을 맞춰주기 위한 조건이에요. 보세요. 내가 여기 A의 세제곱이 있는데 A의 0제곱을 곱했어요. 만약에 있다고 치고. 근데 저기 지수가
곱하면 더한단 말이야. 저걸 맞춰주려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되겠지. 네? 세팅이에요, 세팅. 그리고 이거 만약에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럼 a의 2에 해서 0인데 얘가 1이라고. 그럼 a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분의 1을 곱해야 1이니까 같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조건이 뭐냐면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얘가 밑이죠. 밑.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밑이 0이 되면 안 돼요. y 눈에 보이잖아. 분모가 0 되면 안 돼. 하얘요. 이유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 법칙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다고? 여기 얘기가 바뀌었네. 조건이 A랑 B는 0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 M하고 N이 정수가 되는 거죠. 지웠어? 미쳤나? 이래 뭐 똑같아요. A의 N제곱, A의 N제곱은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똑같지만 조건이 바뀌었다고. 그건 생각보다 큰 얘기예요. 똑같지만 조건이 바뀌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얘기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수법칙 다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시험 문제에서. 내가 일단 하나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마찬가지 n제곱은 n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계산한다고. 할 줄 아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이제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쓰려고. 왜요? 아니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쓰면 되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확실해진 건 뭐예요? 네. 이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됐죠? 여기가 지수가 정수로 확장된 상황이에요. 꼭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가 됐어요. 유리수의 정의 뭐죠? 유리수. 자, 분수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쓰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B분의 A 꼴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A, B가 서로서인 정수. 그리고 B는 0이 아니다. 다음 선생님 유리수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나와야 돼요. 원이 뭐야? 원. 동그란 거.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 또는 직합.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을 계속하고 원래 공부하는 건 모든 오감을 다 쓰면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보고 말하고 쓰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원생 때뭐 과마다 특성이 다른데 만약에 그냥 공대를 간다라고 하면 수학과 교수님이 면접 때 같이 들어가요. 물어봐요. 야, 미적 나와서 풀어봐 이게 아니라 넌 미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미분이 뭐라고 생각하니? 극한이 연속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봐요. 뭐야? 그 문제를 풀 줄 알죠? 하면 되면 다 풀어요. 근데 이걸 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정의를.
잘 못해요. 한 10명 중에 2명 할까 말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풀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의가 필요하죠? 좀만 참아. 좀 이따 쓸 거야. 자, 여기는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 a다 라는 얘기죠. 이것도 지수법칙을 맞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의 n분의 1을 n제곱 할 거야. 그러면 a의 1이 되잖아. 왜? 아니, 지수끼리 곱할 거라며. 그러니까. 근데 뭐야? 어떤 수를 n제곱했는데 a가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네. 맞춰준 거라고요. 정의야. 정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n분의 n제곱도 n제곱분의 a의 n제곱 하면 찾아보죠. 되실까요? 그럼 여기도 지수법칙이 그대로 오는데 뭐야? 조건이 바뀌죠. 뭐야? A, B는 하고 할 건데 자, 여기 조건은 뭐게요? 이 조건 이겁니다. A가 B보다 작다. 아주 예전은 아니야. 한 4, 5년 전에 6년 전이구나. 이 학원 오기 전이니까 다른 학원에 있을 때 그 선원 수용 문제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선수용 문제가 논수용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수의 확장을 순서대로 쓰고 그거에 맞게 조건을 적어라. 지수 법칙은 다 적어요. 근데 조건을 다 못 적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딸린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로 1번, 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수가 유기수로 확장되었을 때 왜 밑이 0보다 커야 되는지를 반례를 적으시오가 있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문제가 다 교과서에 있어요. 알바? 이거거든? 제일 유명한 거. 4제곱근에 마이너스 4제곱이 있어요. 어서 많이 부동 걸 거야? 그럼 얘가 이거에 이거죠? 하란 대로 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상할 거 없는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되죠. 등호를 따라가 보세요. 이가 무슨 이가 됐어요? 마이너스 이가 됐어요. 예, 옛날에 제곱근 배울 때 이런 비슷한 문제 푼 적 있을 거예요. 제곱근 배울 때 이렇게 푼 거 있을 거예요. 루트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게 루트하고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이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는 루트 4다. 그래서 이거야. 어디가 잘못되느냐? 이거 문제 푼 적 없어요?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왜 틀렸어? 이거 안 되죠. 주의 같지 않잖아요. 얘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어디에 잘못된 거야? 여기. 그래서 밑이 음수면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밑이 0보다 커야 된다가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A, B가 0보다 큰 실수이고 MN이 유리수일 때 이게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식은 똑같지만 조건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아까 적어놨던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했네요. 저 위에 이런 계산 하나 있었잖아요. 여섯 제곱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나중엔 저걸로 안 풀어요. 이제 이렇게 풀어야죠. 이거 그러잖아. 그죠? 저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풀어야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안 풀고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걸로 하면 이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작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더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에서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는 거 많아요. 자, 요거 또 나중에 아마 어떤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세 번째. 여기도 그냥 이게 따라와요. 여기서 바뀌는 거 없어요. 정되는 거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가면 계산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수능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1번 나왔던 문제인데 보세요. 이렇게 작정하고 내면 다 맞춰야 돼. 이거죠? 그죠? 역시 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맞다고요? 누가 이거 못 봐요? 저기서 배우는데 방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요. 혹하게 된다, 이게 사람. 원래 그래. 저기까지는 유리수분이라니까 괜찮은데,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친다고요. 사람. 더 웃긴 거. 맞죠? 한번 당했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먼저 나서 완전 다 속았어. 다 낚여요. 이거에 전형된 문제가 수능 1번이었어요. 찾아보세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요. 왜 그런 거냐면 이거 뭐야? 이거죠? 그죠? 조심해야 돼. 희한하게 낚여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짜증이 뭐냐면 상황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풀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 4점짜리 풀고 와요. 근데 틀려와요. 왜 틀려서 보면 막 이미 얼굴에서 억울함이 가득해요. 내가 틀리면 지가 틀렸지. 아무튼 억울함이 가득해요. 왜 그래 그러면 풀이는 다 맞아요.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틀려요. 제가 미쳤나봐요. 지수 계산, 루트 계산, 로그 계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미리 지수 계산을 뗀 거라는 게 그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실수 많이 해요. 실수도 지금 그냥 많이 겪어서 떼버리기 좋아요. 이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나중에 실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버릇이 돼버려요. 고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것도 본인이 인지하고 열심히 고쳐야. 지금 2학년 3학년 중에 선생님이랑 시험 보는 애들 중에 나랑 보면 다 맞는 애들 있는데 시험 보러 가면 두세 개 틀려본 애들 다 실수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싸리 막 어려운 거 풀어와요. 쉬운 거 틀려와요. 이유는 실수예요. 그게 박혀있는 거야 몸에. 안 좋은 거라서 원래 고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1학년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랑 확인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졸리면 지금 자. 그 2학년들 겪어보면 이 논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예로 생각나. 여기도 조건이 되게 중요하고요. 생각할 게 많고 앞에 지수와 마찬가지로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수는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계산은 헷갈릴 게 되게 많죠. 자, 원래는 지수로 함수하면 좋은데 일단은 해보면 A의 n제곱을 했는데 여기 n이에요. 근데 이제 x를 일단 실수로 줄 거거든요. 아까 확장했잖아요. 지수를 실수까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n보다 크다가 들어가 있어요. 조건으로 위치. 그럴 때 호환을 할 거예요. x를 로그 a의 n다 쓰다. 원래 길게 읽으면 a를 위치로 하는 로그 n값 이렇게 읽는데 거기까지 읽을 필요 없죠. 로그 an이라고 이제. 그래서 뜻이 뭐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a의 몇 제곱을 해야 n이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랑 같은 거예요. 보면 지수 따로 생각하고 로그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호환이에요. 그래서 a 몇 제곱을 해야 n이 돼? 라는 거죠. 왜 생겨났냐면 이런 거예요. 자, 2에
8이에요. 그건 쉽지. 또 뭐. 여기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지수방정 지금 풀 때.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여태껏 저걸 뭐 했죠? 못 구했죠.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건 우리가 못 구하는 거다.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로그를 배우면 그래 이제 x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이게 기호예요. 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 자체는 실수일 거고요. 그래서 뭐다? x는 2의 x제곱을 하면 5가 되는 그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로그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상용 로그를 좀 눈에 꼽았었어요. 이따가 할 건데 상용 로그가 좀 많이 어렵다. 근데 지금은 얘가 죽고요. 뒤에서 배우는 지수 로그 함수 얘가 지금은 제일 많이 떴죠. 거의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 라고 하면 지수 로그 함수가 더 많이 나와요. 지수 로그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과의 관계, 특히 이제 얘네들의 역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이 거의 주가 됩니다.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돼요. 아마 2학년 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이제 2학년 때 전체 수원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이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그리면 이렇게 식 딱 보면 보여요. 식 보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보여야 되고, 그럴 정도로 많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수능 문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요. 수학 술 다 풀고, 내가 나중에 진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면 모의고사 문제 풀 거거든요. 3학년이 되기 전에. 1학년 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점짜리 문제인데 딱 보면 푸는 사람은 3분 안에 끝. 어려운 문제예요. 4점짜리. 3분 안에 바로 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분 주고 100분 주고 며칠 주고 못 풀어요. 야, 책 봐! 라고 해도 못 풀걸요. 그런 문제가 나와. 한 두세 개는. 그게 얘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래프 때문이에요. 수원 수트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특히 수트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문제. 이게 벽이라고 해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프가 눈에 그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우리가 위치라고 하고요. 그죠? 얘를 우리가 진수라고 해요.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밑조건이라고 해서 밑은 A가 뭐예요?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A가 1이 아니고 왜 들어가요? 여기가 1이면 X가 무용지물이죠? 무조건 1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서 N이 0보다 크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등식 잘 풀어요? 괜찮게 합니까? 부등식 괜찮아요? 막 그렇게 막 힘들지 않게? 여기서 부등식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고등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데가 여기에요. 부등식 두고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거. 또 선생님이 풀게 되면 풀 건데 여기 두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거. 하나 물어볼까요?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어제? 끝? 아니죠? 그대로 가야지. 이런 거.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맞죠? 이거 뭐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니죠. 언제만 가능해요? 네. 이럴 때는. 그죠? 그거 다르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부등식은.
그래서 낚이면 또 망해요. 많이 낚이면 망하면 다행이다. 됐죠? 요게 이제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의 기본 성질을 몇 개 쭉 훑어볼게요. 증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할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 자, 일단 A의 영제곱은 1이죠. 이걸 가져오면 로그 A가 1이면 0이죠. 일단 A가 0보다 크다, A가 1이 아니라 적어놓고 이렇게 보죠. 괜찮아요? 그럼 A의 1은 A죠. 그래서 로그 A는 1이다. 이런 거. 될까요? 기본 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키우면 다른 걸로 갈까?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M하고 N도 할까요? X랑 Y로 갑시다. X랑 Y 둘 다 양수. 이렇게 되겠으면 MN으로 가자. 그게 낫겠다. 진수의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뭐랑 같죠?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맞네? 자, 저것도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로그의 AM을 X라 하고 로그 A의 N을 Y라고 한다면 M이 A의 X제곱이고 N이 A의 Y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 곱하기 N은 A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를 로그를 밑을 넣어서 이렇게 MN을 집어넣으면 로그 A의 X 플러스 Y가 되고 A의 몇 제곱을 해야 얘가 나오냐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맞아요? 그럼 X,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지수법칙의 곱 형태 한 번 더 써야겠죠? 지수법칙의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를 가져다가 바꾼 거다. 서로 호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M분의 M은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죠?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M.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M이 이 형태가 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선생님 좋아하는 공式하나 로그 A에 뭘 쓸까? N의 K제곱을 할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K가 앞으로 나간다. 생각보다 자주 쓰이고요. 반대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얘를 다시 2로 올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안 할게요. 뭐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공식들을 다 마스터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명을 다시 또 할게요. 그 다음에 밑조건 해볼까요? 밑변환 공식. 자, 로그 A 양수 A가 1 아닌 A 양수 A 1 아니고 C 양수 C가 1 아니고 있을까요? D 양수까지 씁시다. 그러면 자, 로그 A의 B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밑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밑을 새로 만들어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증명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로그 A의 B를 X라고 볼게요. 뭐라고 했지? B가 A의 X제곱.
그러면 밑에 써있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에다가 얘를 넣어요. 로그 C의 A 로그 C의 A의 X.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위에 있는 거 앞으로 던진다. 그러면 로그 C의 A X의 로그 C의 A 지워지고 X가 나왔죠. X가 뭐예요? 중력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둘이 자리 바꾸면 역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C 자리에다가 B를 넣는 거예요. 여기 B, B니까 B의 B면 1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적으면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다 라는 거죠. 괜찮아요? 다 몇 명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구단하듯이 편하게 풀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좀만 더 해볼까? 여기서 만약에 로그 A의 B가 있어요. 여기다가 로그 B의 C가 있고요. 로그 C의 D가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A의 D가 나와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야, 지워. A의 B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밑변환이죠. 얘를 전부 위치 A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 로그 A의 B죠. 얘는 로그 A의 B 하고 로그 A의 C. 얘는 로그 A의 C 로그 A의 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좋아하는 공식의 두 번째 이거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 M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밑에 건 밑으로 던지고 위에 건 위로 던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 계산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로그 A의 N제곱을 B의 N제곱을 X를 주자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까지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 어렵게 하는 거고 밑변환을 배웠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C의 A의 N제곱 로그 C의 B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밑변환을 쓴 거예요. 대신 C가 0보다 커야 되고 C가 1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앞으로 가고 얘도 앞으로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M분의 N이 됐고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자,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되죠. 아까 선생님이 반대로도 그러니까 얘가 M분의 N에 얘가 밑으로 가서 로그 A의 B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금방.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때 로그 2에 바로 쓰면 안 되지. 8에 32 이렇게 써야되거든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한 번에 되면 좋고. 되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오는 것도 돼야 돼요. 이런 계산 방법들을 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러워요. 계산이. 그리고 지수를 막 하다가 로그하면 헷갈리고 로그를 또 막 하다가 지수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용 로그를 잠깐 해볼게요. 죽긴 했어도 생각보다 가끔 나오는 녀석들이 많아서 여기서 바로 끝내고 갈게요. 오늘 진도는 상용 로그까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숙제는 생각보다 많을걸요.
하나? 원래 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세워보면 알겠죠. 아, 중간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효과가 있어. 선생님이 막 되게 1등급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는 멀긴 했는데 선생님은 한테는 이런 식으로 학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처음에 시험을 봐서 1등급을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2만원. 물상으로 줍니다. 그냥 무슨 후보를 주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하면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던져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1등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랑 얘기를 해요. 묻을래 갈래? 라고 무슨 얘기죠? 그냥 받을래? 다음 넘길래? 그럼 만약에 넘겼어요. 묻고 가는 거죠? 근데 또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이제 5만원이 되는데. 진짜, 그 다음에 원래 1등급이 1등급이면 4만원이잖아. 한 번씩이니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거 하는 거고. 난 또 1등급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5만원이 되는 거고. 또 묻어요. 시험 4번이죠? 시험 4번이죠? 그럼 원래 또 2만원이잖아요? 오, 8만원. 8만원. 그죠? 3, 30 올라가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은 마지막에 1등급을 하면 12만원이죠. 선생님이 이 학원에 와서 딱 2명밖에 못 받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선생님이랑 2년 동안 했거든요. 2학년 때 들어가서 3학년이 된 거야. 3학년 때도 1등급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게요? 25만. 다 묻어서. 2번밖에 안 묻잖아, 3학년은. 1학기 중학기만 밖에. 2학기는 안 묻잖아. 그러니까. 묻어서. 이거까지 받아봤어, 진짜. 딱 한 명. 그리고 A급만 있으면 안 돼요. 못하는 애들은 어떡해? 내가 만약에 3등급이었어. 내 1등급이 됐어. 이것도 2만. 내가 만약에 5등급이었어. 내가 예전에 이상을 해봤다. 그럼 난 처음에 그냥 수학 망치고 원래 잘하는 애인데 그럼 자기 손으로 걸면 안 되지. 몇만 원에 5만 원이었어. 근데 2등급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5만 원 줬어요.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달라고 해 나한테. 내가 또 까먹거든. 무조건 달라고 해야 돼. 진짜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2만 원 묻었는데 떨어지잖아요? 날아가는 거야. 묶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도박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자신이 없어. 내가 하가 약해. 상까지 괜찮은데 하가 약해. 5만 원 먹고 닫아야지. 다시 할게요,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할 수 있어. 많이 받아봤어. 5만 원은 진짜 많이 받아봤어. 근데 이거 갖다 아끼지 않아요. 시험 잘 본 건데. 근데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억울한 애도 있어. 여기서는 등급이 비슷해. 여기 학교마다 등급이 다르잖아. 그럼 좀 억울하긴 하죠. 그것도 뭐 학교 다니는 애들 선생님 탓을 할 수는 없죠. 학교 1등급 하면 되는 거니까. 배제 있고 뭐 이런 애들. 배제고 1등급,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강남고 1등급 쉽지 않아요. 네, 선생님 그런 건 인텐시브를 더 줄 수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시험이 어려웠어. 근데 막 다 맞았어. 그러면 또 난리 나죠. 선생님이 더 쏘죠. 원래 옛날에는 이 마스크 쓰기 전에는 선생님이 많이 한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조금 괜찮을 거니까 나중에 할게요. 겨울방학 때 수업 열심히 듣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상용로가 한번 해봅시다. 상용 뭐야? 상업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x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x가 누구 2 5잖아요. 값을 줬어요. 근데 상업적으로 쓰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얼마인데? 아니 로그 2 5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내놔. 아니면 근사값이라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로그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 뭘로요? 네. 로그 10의 x라는 걸로 기준을 정했죠. 그래서 저거는 직접 뭐 컴퓨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서 공대를 가서 공업수학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공업용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쓰는 그 계산기 말고. 집에서 쓰는 계산기는 최대 루트까지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공업용 계산기는 그 위에 창이 있는데 그 창에다 10을 쓸 수 있어요. 루트, 제곱, 뭐 세제곱, 로그도 있어요. 거기 심지어.
그래서 막 시험 볼 때 그거 갖고 들어가요. 절대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가 암산으로 계산이 절대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진짜 절대 힘들어요. 근데 웃긴 건 계속 에러가 나요. 컴퓨터처럼 딱 적잖아요. 가로를 만약에 첫해 중괄호 가로 했는데 마지막에 얘까지 붙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딱 에러가 딱 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미치죠. 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선생님 약간 그런데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안 써요. 귀찮아. 이렇게 하자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은 안 쓰는 거죠. 대신 이 타이틀을 사용한 거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다. 잠깐 더 딴 얘기를 하면 왜 문자를 써요? 아주 예전에 얘기했죠. 네모가 있는데 걔네 줄을 못했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 네모를 두 개 더했고 거기다가 5를 더했는데 여기 나왔대. 귀찮잖아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이게 문자라는 게 그 수학자들의 귀차니즘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진짜 수학자들도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한번 미치면 미치는 듯이 계산하긴 하지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괜히 하거든요. 만약에 이 수학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발전됐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억 곱하기 미는 제곱에 플러스 니은 곱하기 뭐 세모의 세제곱은 0이다. 이런 거 풀 줄은 몰라요. 전 세계가 다. 미지수 그러니까 이게 ax 제곱에 by 세제곱은 0이다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거니까. 자, 그래서 상용 로그표를 보면 로그 x에 얼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책에 여기 없을 수도 있겠다. 상용 로그표 보는 방법은 알아요? 알죠? 괜찮죠? 네, 안 할게요. 나중에 모르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개. 로그 2가 있죠. 얼마예요? 0.39. 그리고 두 개만 적어볼게요. 로그 3 얼마예요?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 많이 쓰죠. 보통 로그 문제 계산할 때 저거 두 개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외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거 두 개만 알아도 1부터 10까지의 상용 로그 7 빼고 다 구할 수 있죠. 아니던가요? 이따가 할게요. 아무튼 그러면 이 상용 로그를 가져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 라는 건데, 자, 로그 a의 x값을, 그래서 a를 지우고 상용 로그에 대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상용 로그를 풀어보면요, 여기 자리가 한 자리까지밖에 없어요. 10의 자리까지 넘어가잖아요. 왜요? 만약에 이건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니까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얘는 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자, 로그 200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선생님 너무 욕심부리나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오? 여기 많이 까먹었나 보네. 2000이 있어요. 까먹은 척 하지 말고, 알고 있으면서. 로그. 자, 지금 이거 계산 안 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안 듣겠다가 나중에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참을성이 되게 좋긴 하지만 세 번 넘어가면 설마 하면 되겠어요? 때리겠네 내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가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수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일단 처음 정도만 이렇게 적을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가 이렇게
그러면 실제 값은 얘는 1.3010이 되는 거고 얘는 2.3010이 되는 거고 얘는 3.3010이 되는 걸로 계속 내려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도요. 얘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4.3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책에 따라 다르고 교과서에 따라 다르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른데 옛날에 이렇게도 많이 썼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낼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개만 더 적을까요? 그리고 로그 0.02로 가면 100분의 2가 되고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이렇게 쓰겠다 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적을게.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여기도 점점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떤 성질을 느낄 수 있냐면 만약에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적고 n은 정수가 되게 하고 알파는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여기 결정을 한다면 이 정수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이 소수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해했어요? 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요 알파만 결정을 하면 알파라는 애가 로그 x 빼기 n이죠. 네? 근데 이 알파가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 결정해놨죠. 그래서 n을 싹 다 더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잘 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잘 따라오셨어요? 괜찮은 거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반에 와 있는데 첫 수업을 듣든 뭐 중간 수업을 듣든 와 있는데 애들이 다 아는데 우리 끄떡끄떡해. 선생님이 눈이 맞췄어. 내가 여기서 끄떡끄떡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학원에 돈 내고 배우러 와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아니 그때 얘기 안 하면 더 팔 수 있잖아. 끝나고 선생님 좀 아까 저 이거 몰라요. 내가 너 이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럴 리가. 난 모르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 안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아는데 안 하는 거야. 모를 수 있죠. 나도 모르는 게 많아. 나도 막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수강서 배웠어. 아무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죠. 그건 잘못이 아니야. 배우러 온 거잖아요. 선생님 이해했죠? 모르면 얘기하세요. 카톡으로 얘기해. 수시면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건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할까 설마? 아니에요. 남아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저는 이거 모르는데요. 이게 더 그렇잖아. 난 다 아는 줄 알고 막 다 설명했는데 시험 때 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진짜 몰라요. 어쩌나 그때는 못 바꿔요. 바꾸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길을 갔어.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괜찮죠? 여기가 밑에 11이니까 바꾼 거야. 그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얘기가 자 여기가 자릿수가 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 자리죠. 근데 여기 1이에요. 여기가 세 자리죠. 근데 여기 2예요. 여기가 네 자리죠. 여기가 3이래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죠? 규칙이 뭔가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정수 부분 1번. 만약에 n이 1보다 크다. x가 여기가 x죠. x가 1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x는 정수 부분이 n일 때 x는 n 플러스 1 자리수를 갖게 된다. 이것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수 부분이 2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2 로그 x 3 그러니까 x는 10의 제곱보다 크고 10의 제곱 작아요.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으면 세 자리죠. 소수자리 빼고. 이해했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x가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소수 첫째 자리 마이너스 1, 소수 둘째 자리 마이너스 1, 소수 셋째 자리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하면 소수, 이게 n이 음수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n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 등장 된다라고 이렇게 쓴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도 얘를 만약에 n이 마이너스 2야 똑같이. 마이너스 2 로그 x.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3 아니야. 더 했잖아. 그럼 x는 그러면 첫째 자리 1이 나오기 전까지니까 둘째 자리의 숫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 정수분 n이 하는 역할은 뭐다? 자리수다. 라는 거예요. 자리겠지. 근데 웃긴 건 잘 봐라. 뒤에가 0, 3010, 3010, 3010, 3010, 3010, 즉 뒤에가 로그 2, 로그 2, 로그 2, 로그 2, 로그 2, 로그 2면 숫자가 안 바뀌죠. 2 가지고 자리만 계속 바꾸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번째 소수 부분은 자리의 배열. 그러니까 숫자를 결정하고 자리를 바꾸는 건 얘다. 이걸 잘 기억하는데, 선생님 이 자리 배열이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적으면 되니까 지울게요. 여기만. 이 문제가 옛날에는 너무 중요해서 너무 더럽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내신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얘네 둘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아마 내신 대비 아직 멀었네.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건 그냥 개념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응용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혹시 배운 적 있나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뭐라 하냐면 야 수학을 자꾸 쉽게 만들어 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뭘 빼요. 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러거든요. 근데 웃긴 건 시험 문제에는 그걸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라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교육학적에서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되게 웃긴 게 그럼 뺄 거면 확실하게 빼야 되는데 빼라고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가져와서 문제를 또 만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 니네가 알아서 그걸 이해해 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나도 이건 니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절대 못해요. 그게 되게 많아요. 이건 마찬가지죠. 이번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 저희는 왜 이거 안 배웠어요? 똑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진짜 몇 줄밖에 안 나왔을 걸요. 저거. 자 보세요. 나중에 이 얘기는 좀 더 해줄게요. 계속 계전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되게 많아요. 자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 이거 할 거예요. 이건 이 문제에서 끝나는데 이따가 문제 풀면서 또 이제 비슷한 문제 나오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 문제를 만들어요. 기본적인 것만 한 거야. 자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문제가 나와요. 풀어본 적 있죠? 안 풀어봤나? 안 풀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 작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선생님이 나도 학창시절에 있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맞았거든요. 너무 옛날인가? 아무튼 나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다 보여 그러는데 치지 말랬거든요. 근데 보여요. 이게 뭐 뒤에 눈이 달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스치고 딱 하잖아요. 그럼 보여요. 그 다음 상황이. 직업병. 그러면 안 돼. 네, 이렇게 얘기 계속 자고 있죠? 자,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분이 같대요. 어떻게 해요? 로그 x 빼기 로그 y를 하면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소수분이 어떤 빼면 그 정수가 나와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썼던 로그 200에서요. 로그 2를 뺐어요. 여기 다 있잖아. 로그 200 얘지. 로그 2 얘지. 뺐잖아. 뭐 나와요? 2 나오잖아. 뺐더니. 근데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까 빼면 뭐라 그랬어?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건 그냥 예를 든 거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 뭐예요? 이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이 작다. 자, 요새 안 되나? 니네가 싫어하는 그 미인 중에 한 명. 가우스. 얘가 n이면 이거. 그렇게 한 얘기는 문제에서 처음에 로그 x의 가우스값이 2야 라고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일한다 라고 하고 친절하게 절대 주지 않아요. 문제는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휘둘러 쳐요. 아니 뭐라는 거야 하고 내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물어보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수학 잘 수 있냐? 라고 하면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면 기본 문제 아예 필요 없고 책만 읽어요. 웃기죠? 수학 선생님 책 많이 읽고 뭘 것 같아요?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져요. 한자만 읽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는데 3학년에 예를 들까요? 3학년에 진짜 문제를 많이 풀리고 한 6월이나 5월이나 6월에서 모의고사 푸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푸는 건 다 맞거든요? 근데 못 푸는 문제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 풀어줄게 하고 풀이를 조금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풀어요.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푼 거예요. 그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원하는 문제 해결 포인트를 못 잡아내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문제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이쪽에 있으면 민간인 되잖아요. 아니, 졸업하고 입학 안 하면 민간인이지. 아닌가? 어쩌나 2월달에 졸업할 거 아니야. 3월달에 입학 안 하면 민간인이죠. 수속이 없어. 사고 치면 안 돼. 알겠죠? 아무튼 그때 웬만하면 소설 아니어도 돼. 잡식해도 돼. 그냥 책을 좀 많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읽어도 되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연습도 좀 하시고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자꾸 빨리 났다는 얘기고. 자, 이거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로그 x가 이거야 라는 거고 똑같은 얘기인데 로그 x가 2 더하기 알파고 두 가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니까요. 자, 저렇게 문제를 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로그 x의 세제곱과 x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조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로그 x의 세제곱 빼기 로그 x가 이건데 얘가
x래? 그래. 이 로그 x의 범위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 안에 정수는 이거겠네? 정수니까. 되세요? 그러면 로그 x는 2거나 2분의 5. 따라서 x는 뭐야? 될까요? 이게 한 문제. 요거는 가끔 잘 나와요. 옛날에는 얘가 제일 쉬운 거였어. 요새는 요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밑이 10이 아니에요. 이 밑이 10이 아니고 3이거나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의 소수분이 같다고 나와요. 그럼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다 바꿨을 때 여기 2가 있을 거야. 3이 있으면 답이 바뀌겠지.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치, 이거? 여기 보시면. 진짜 더러워질 수 있는 문제를 하나만 더 풀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집에서 풀거나 하면 풀게요. 저희들이 얼마나 잘 풀어나는 보게. 2번. 두 번째. 두 번째 유형 스타일. 이번에는 로그 x와 로그 y의 합이 k이다. 근데 여기서 k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1이에요. 아니면 뭐 2분의 3이거나 뭐 3분의 2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1입니다. 보통 1이. 돼요? 그럼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냥 되게 쉬워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1이다. 그럼 로그 xy가 1이다. 그럼 뭐야? xy는 10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경우 있긴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그 x 더하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k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는 쉬우니까. 이게 옛날에는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바뀐 거지. 내신으로 내려온 거지. 그래서 로그 x랑 로그 y를 더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정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1이면 합이 1. 왜? 소수랑 더해서 1이 됐어요. 정수는 정수 그대로 있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만약에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야. 알파는 요거. 그 다음에 로그 y가 n 플러스 베타야. mn은 정수고 베타도 요거. 보통 여기 0이 안 들어가겠죠. 소수끼리 더해서 1이 되는데 소수가 0이면 하나가 정수가 되버리니까 1이 되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는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얘가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정수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이 정수가 되실까요? 어려워? 해봤을까요? 자, 문제를 볼까요? 똑같은 거. 로그 x의 값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할까요? 로그 x와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걸로 푸는 게 편하실 거예요. 범위를 풀면 조금 어렵긴 한데 범위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미쳤어? 자, 로그 x는 이거죠. 2니까 2 플러스 알파.
알파는 당연히 0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루트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2분의 1제곱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죠. 그럼 얘 때문에 2분의 알파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소수가 맞죠? 0보다 크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알파랑 2분의 알파를 더해서 1이 됐다. 쓸 수 있죠. 그럼 알파가 얼마야?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로그 x는 2 더하기 3분의 1이어서 3분의 8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혹시 너 여기 있는 상용로그가 뭔 얘기인지 알아보겠어? 그거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단계 가볼까요? 만약에 짜증날 수도 있는데 가요? 처음만 하나만 얘가 만약에 3이잖아요? 이거만 바꿔도 어려워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3 플러스 알파죠. 이거 나눴죠? 여기가 이렇게 돼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돼요. 얘가 소수 부분이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죠?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얘가 소수예요. 여기다가 2분의 1에서 1을 안 넣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답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짜증나는데 잘 봐요. 만약에 여기가 x가 루트가 아니라 제곱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2에 로그 x죠. 맞아요? 그냥 보기만 해요. 풀지도 않을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2로. 여기 뭐가 되냐면 2니까 4 더하기 2알파가 되죠. 질문. 2알파가 소수예요? 모르죠. 왜냐하면 지울게 여기 다 푼 거니까. 2알파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 둘 나눠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위의 경우면 얘가 소수가 되고 밑의 경우면 얘가 소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서술형 문제 나오면 죽어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나왔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최근에 선생님이 2학년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까지 나갔어요. 보통 여기나 아니면 딱 요 단계, 요 전 단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나중에 풀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 뭐 강남권 기출 문제 이런 거 풀다 보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기본으로 또 미수를 다 바꾸고 그냥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랑 사용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마스터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안 힘들어요. 이걸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수원에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정도는 아니에요. 풀면 좋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풀릴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에 따라서 또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계산을 잘해서 사용 로그에 지수 로그에 계산들이 잘 돼서 지수 로그 함수화해서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 연습을 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로그고 책을 이제 볼까요? 네, 선생님이 설명한 게 어디냐면 맨 앞에 그 지수와 로그에서 지수합산 지수합식 그 다음에 로그 사용 로그 정의만 딱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없죠. 다음 페이지도 없네. 지수 로그 함수는 안 했어요 아직. 이거까지 하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유형 1번이라든가 지수 법칙의 실생활 활용인데 활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지수로그 함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활용 문제를 되게 많이 건드릴 거거든요. 근데 뭐 잘할 거라고 믿지만 활용 문제만 유독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중학교 때 그랬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활용문제 되게 싫어하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겠지만. 활용은, 누구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뭐 쌤한테 선생님 풀어주기 싫은가? 물어보지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업 방법의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질문, 이거야! 선생님 엄청나게 열심히 풀어줘요. 와, 선생님 멋있다. 그게 끝이잖아. 다 체크, 아싸. 풀었어. 나 이게 했으니까 난 푼 거야. 본인 푼 거 아니에요. 그냥 영화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온 거예요. 그래, 오늘 감동적이었어. 이게 끝인 거잖아. 나한테 남는 게 없다고. 본인이 다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은 오답에 대한 좀 센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랑 중간중간에 시험 보면 내가 오답 노트를 시킬 거예요.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피드백까지 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가 나는 거냐? 아무튼 그 문제를 풀 때, 활용 문제를 풀 때는요,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러면 해설 보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너무 답답해. 근데 활용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문해력. 두 번째, 식만들. 이걸 꼭 의지해서 했어요. 선생님이 식을 만들어서 오케이! 그럼 풀 수 있어요? 풀어요. 그럼 나는 식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야? 잘할 거라고 믿지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쓰는 걸 보세요, 선생님이. 근데 그걸 옆에다 적어놔요. 그다음 한번 자기가 본인이 독해를 해요. 덮고요. 다시 해봐요. 문제를 본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식을 풀 수 있는가. 그건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식이 세워져요. 미안하지만 모의고사의 반 이상은 활용이에요. 그냥 푸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수험도 그럴 거고 뭐 수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활용 문제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활용 문제도 꼭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고 식 계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너무 적어서요. 여기 쭉 보면은 지수로 방수 다음 시간에까지 냅두고 1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앞에 거는 한번 그냥 눈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푸는데 금방 풀걸요? 어디까지 푸냐면 함수는 풀지 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러줄게. 핵심 문제 스텝 1에서는 4번까지만 풀면 되고요. 이거 같이 나가겠다 그러네. 넘기세요. 핵심 문제 2 스텝 2에서는 여기 4번까지 풀고요. 스텝 3에서도 넘어갔네? 아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여기 번호가 많구나. 그러니까 세트 2에서는 11, 12, 13, 14까지 풀는 얘기지. 잠깐만. 안 되는데? 다른데 문제가? 아니네. 맞네요. 거기까지 풀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선생님 풀라고 해서도 이거는 그래프다. 안 푸셔도 돼요. 17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본인이 한번 결정해보세요. 그래프는 빼시고 선생님이 오늘 배운 지수로까지만 푸시면 되니까. 그래프 문제가 많네요. 세트 3 가서도 21번 빼고 다 그래프인데. 그래프도 알면 풀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나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세트 7까지 전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8까지 해서 4, 8, 32. 얼마 아니죠? 안 띵하면. 많아도 한 40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 시간을 주면 풀고요. 그럼 숙제가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지금 밑에 다 뽑아놨으니까 자기 스토리를 줄 건데 3학년과 아니면 2학년 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2학년 3학년 있거든요. 3학년은 거의 모의고사 수준. 근데 2학년 건 내신이랑 모의고사 같이 있어서 풀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요거랑 그거 두 개까지, 그거까지. 거의 지수까지밖에 선생님 틀지 않았어요.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괜찮죠? 이 정도. 끄적끄적 했어요.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선생님이 한 명씩 하면 상담을 좀 할게요. 쉬었다 할까요? 네. 지금 쉬었다가